진행할게요. 정리는 집에 가서 마무리하고. 자, 타원을 보겠습니다. 이 타원하고 쌍곡선의 광학적 성질, 사실 이 성질 마지막 결론만 놓고 보면 포물선보다는 쌍곡선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 쓰임 자체가 얘는 뭐 그렇게 이 각이 같다라는 게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마름모 가지고 분석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타원 자체의 이 광학적 성질은 실제로 그 서울대, 경희대 뭐 이런데 수리도는 술에도 좀 종종 출제가 됐어요. 그만큼 좀 내용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 한 번만 유도해 볼 테니까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이 증명 과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여기서는. 오케이? 저 마름모가 중요한 거지. 타원과 쌍곡선은 결론만 기억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한번 볼게요. 똑같이 타원이 있고요. 타원의 기본형을 써놨고 우리 접선이 있어요. 접선이 있어. 그래서 내가 두 개의 초점, 왼쪽 초점과 오른쪽 초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오른쪽 초점을 접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번 시켜볼게. 대칭이동.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도 대칭이동을 시켜보면 우리가 요렇게 대칭이동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여기가 당연히 90도가 될 거고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대칭이동점이에요. 내가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대칭이동 점과 이 왼쪽 또 다른 나머지 초점을 연결했을 때 이 접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해볼 거야. 접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잘 모르니까 이 포물선 위에 아까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볼게요. 여기 접점 말고 또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볼게요. 또 다른 점, 임의의 점.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연결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 그거부터 짚고 갈까요? 지금 여기에서 요 두 조각의 길이의 합이 얼마죠? 얘랑 요거랑 비례합이 얼마지? 아직 이게 일직선인지는 모르는 거야. 내가 살짝 일부러 좀 꺾어서 그렸어요. 이 보라색 길이의 합이 얼마지? 얼마지?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인 거니까 우리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인 거니까 이 점도 당연히 타원 위의 점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2a가 되겠지? 지금 현재 2a가 장축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2a가 될 거고 이 보라색 두 개의 성분의 길이의 합은 2a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정해져 있는 건데 자, 근데 내가 이 접점 말고 또 다른 임의의 점, 이 접선상에 있는 또 다른 임의의 점을 잡고 연결을 한번 해볼게. 연결을 해봤을 때 요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요렇게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요렇게 연결. 괜찮지? 이 파란색 두 개의 길이의 합은 반드시 보라색 두 개의 길이의 합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식 안 쓰고 그냥 도형의 성질 가지고만 증명을 해볼 거야. 물론 이거 수식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거는 우리 고등 과정에서는 좀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길이랑 똑같은 거를 다시 이렇게 우리는 그릴 수가 있겠죠. 지금 결국에 파란색 두 개의 길이의 합이 요 두 개의 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살짝 잠깐만 지워볼게.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요 파란색 두 개의 길이의 합은 우리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내가 만약에 여기 이 교점 잘 보세요. 교점 여기랑 오른쪽 초점이랑 딱 연결을 하면 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은 아까 썼던 보라색 두 개의 길이의 합이랑 똑같은 거지.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요만큼 여기 색깔 표현해볼까? 요 보라색이랑 요 보라색의 합도 지금 현재 2a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2a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지금 뭐가 추가가 된 거냐면 얘가 빠지고 요게 빠지고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더 있는 거죠. 보여? 지금 원래 파란색은 얘랑 얘였어요. 얘랑 얘의 합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살짝 옮겨 그린 다음에 그럼 요만큼과 요만큼의 합은 요만큼하고 요만큼의 합인 2a에다가 요만큼이 빠지고 요거가 추가된 거지.
근데 우리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내가 여기를 그냥 세변의 길이를 x, y, z라고 한다면 우리 삼각형의 성립 요건 다들 알고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어떤 한 면을 잡았을 때 z라고 해볼까? z는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 무조건 커야 되고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빠진 보라색 길이보다 이 파란색 두 개의 길이의 합이 더 클 수밖에 없어. 같을 수도 없는 거야.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 접점 말고 다른 접선상의 다른 임의점을 잡는다면 그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다 2a보다는 큰 상황인 거야. 그러면 2a보다는 항상 큰 건데 딱 유일하게 2a라는 최소값을 갖는 지점이 어디란 얘기죠? 접점이라는 얘기예요. 접점. 그래서 우리는 이 점과 요 점 사이에 최단 거리가 되는 그 2a인 순간이 정확하게 이 접점이라는 거고 우리 최단 거리 어떻게 만들지? 그냥 직선으로 쭉 연결하잖아. 그래서 이걸 최단 거리를 만들려고 연결을 해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수학적인 어떤 검증 과정에 의해서 이 접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 결론 한마디가 그거야. 요 각이랑 같고 지금 대칭이동 한 거니까 대칭이동 했을 때 연결한 선이 접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맞꼭지각에 의해서 여기가 동그라미라면 여기도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내가 결론만 따고 정리해볼게. 우리가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초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임의의 접점을 잡고요. 그 접점을 지나는 접선을 딱 그린다면 얘가 또다시 반사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점에서 빛을 쐈어요.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빛을 이 점을 향해 딱 쐈으면 여기서 반사돼가지고 무조건 반대쪽 초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각과 이 각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까? 내가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도 얘기를 해볼게. 그럼 너네들은 그 상황이 보이면 바로 이 개념이 떠오를 거야. 근데 이게 물리적인 성질인 거고 실제로 그 너희들 좀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뭐 어디 예능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을 거야. 이제 타원 모양의 당구대를 좀 만드는 거지. 당구대를 만들면 여기 초점에서 여기다가 구멍을 넣고 우리 포켓볼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 여기다가 구멍을 넣고 이 왼쪽 초점에서 어딘가를 튕겨가지고 넣으려면 어디를 향해서 튕겨야 될까? 어떤 벽을 향해서 튕겨야지 여기에 포켓볼이 들어갈까? 공이 들어갈까? 아무데나요. 아무데나. 그렇지? 이 점에서부터 아무데나 튕겨도 항상 이쪽 초점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게 물리적인 성질인 거고 수학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수학에서는 또다시 각이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다각형의 닮음, 합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여기서 우리는 초점에서 이 접점을 지나는 접선에 수선의 발을 딱 내리는 거죠.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있으면 지금 그림은 좀 삐딱하고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무조건 닮음이라는 얘기야. 무조건 닮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미지수로 설정할 때도 얘도 기본적인 행동 강령 자체가 어떤 타원 위의 점이 있으면 초점과 연결해 본다. 그리고 우리 문제 풀 때 이 길이를 L이라고 잡고 이 길이를 K라고 잡고 합이 나와 있으면 합이 8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L, 8-L 이런 식으로 잡든 LK로 잡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추천하는 거는 L하고 8-L로 두기보다는 어차피 이게 거의 대부분 곱셈공식, 합차공식 이런 걸로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L 더하기 K는 8이다를 하나 써놓고요. L하고 K 가지고 푸는 게 더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걸 참고적으로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요 왼쪽의 직각삼각형하고 오른쪽의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건 이제 자명한 사실이 됐고 그 닮음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죠? L 대 K라는 얘기예요. L 대 K.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L K 썼네. 뭐 AL이라고 쓰면 여기의 길이가 지금 BL이 된다라는 얘기고 뭐 이쪽도 다 쓸 수 있겠죠. B에 맞나? 아 여기 뭔 소리야? AK가 되는 얘기고 AK가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를 BL이라고 둔다면 여기 길이도 BK가 된다. 문자로 쓰니까 좀 헷갈리네.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고 아까 포물선에서도 뭐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우리 포물선 자체가 그 뭐 안테나 같은 거에 좀 많이 쓰이잖아. 그래서 막 옥상에다가 지금은 뭐 좀 형태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뼈대 자체는 다 포물선인 거거든. 내가 어떤 식으로 빛이 와도 다 이 초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게끔 설계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센서를 달아두는 거야. 그럼 모든 에너지가 이쪽으로 집결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 뭐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포물선에서 우리 또다시 직교점의 자치도 한번 해볼게. 이 개념을 공부를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도 복습이 다 되는 거니까 얘가 먼저 써볼까요? 기본형 a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얘가 지금 1이다 라고 둘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반쪽알이 길이가 a고 뭐 반쪽알이 길이가 b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기울어진 판자 이미지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할 거니까 내가 기울기를 m으로 설정하고 기울기 공식을 한번 써볼게. 그러면 한번 불러봅시다. 치원아 기억하고 너 근데 뒷부분 안 했다 그랬나? 명원아 기울기 공식 불러보자. y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m 당연히 m이겠지.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mx로 출발하는 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못해도? 네. 그지? 내가 진짜 이 온몸을 받쳐가지고 수업을 했잖아. 여기 기울기의 제곱 여기 가운데다가 쓴 다음에 이렇게 긁으시면 됩니다. 막 뭐 별 지랄 다 했잖아 진짜. 이거 좀 외워줘 얘들아.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윤호야 도와줘. 그렇지.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는 a, b의 대소관계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좌우로 누운 그림이랑 뭐 위아래로 더 볼록한 그림이랑 뭐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이거 a, b 뭐 장축 단축의 의미는 바뀔 수 있어도 이 적정 공식 기울기 공식은 무조건 얘로 통일이 되는 거니까 기억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나올 거니까 내가 어떤 설정하고자 하는 기울기의 제곱을 이 사이에 쓴 다음에 곱하고 더합니다 이렇게 긁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루트 안쪽에서. 그리고 이게 내가 이것까지도 얘기해줬어. 이게 원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여기에서 r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r제곱 m제곱 더하기 r제곱이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원의 방정식은 이 분모가 다 r제곱인 거니까. 그치?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r제곱 나눠주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y제곱은 1인 거니까 사실 원은 타원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AB 값이 같은. 이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가 같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다라는 얘기고, 근데 여기가 r제곱으로 바뀌면 r 빼가지고 원의 방정식에서 썼던 그런 접선의 방정식도 유도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m을 분석하고 싶으니까 또다시 이거 우리 넘기고 제곱하면 이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게 좀 그려지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y-mx 그리고 제곱할 겁니다. 얘 넘기고 제곱한다. 이 루트를 단독으로 남겨놓고 제곱한다라는 건 루트를 포함한 식을 정리하는 기본적인 태도인 거잖아. 제곱하면 얘는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m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로 조금 암산 좀 해볼게. 여기 m제곱 x제곱이고, 물론 이거 x1, y1 집어넣을 거니까 이거 사실 다 원으로 쓰긴 해야 돼 지금 일단은. 여기도 그러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x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만큼의 m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치? 그러고 나서 지금 이쪽으로 넘길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x1 y1 m 나오겠죠. 마이너스 2x1 y1 m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m에 대한 상수항, m이 없는 항을 정리해 보시면 y1의 제곱에다가 b제곱이 넘어갈 거니까 여기 뒤에 상수항이 y1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개의 접선이 직교한다고 했으니까 또다시 요 놈은 서로 다른 두식, 판별식을 안 써봐도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다고 나올 것이고 이 반드시 접선을 두 개를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하적으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곱을 써보면 얘분의 얘잖아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y1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이게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얘를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조금만 앞서 가볼게 또.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인데 x제곱 넘기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제곱을 우변으로 넘기면 여기가 a제곱이 남아있던 상태였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 라는 거지. 이게 무슨 방정식이죠? x1과 y1에 대한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 x1과 y1은 결국에 이 x1, y1 직교점은 원을 그린다는 얘기야. 자취가. 근데 반지름이 얼마인?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원을 그린다는 얘기야.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그러면 우리가 여기의 길이가 지금 a이고 양수 a가 여기 길이가 양수 b 값인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우리 이 b만큼을 이쪽으로 조금 옮겨서 그린다고 하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지? 그러면 이 원은 당연히 타원 바깥에 더 크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더 크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렇게 이런 자취가 되겠다. 이런 자취가.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도 결론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너무 자주 나오는 주제인 거고 얘를 물어봤을 때 남들보다 앞서 가려면 유도 한번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도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요. 포물선은 직교점의 자취가 준선이었고 이거 우리 x제곱은 4py로도 똑같이 해봐.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자체가 mx-pm제곱으로 바뀌고 과정이 다 똑같아. 그러면 그때 곱이 마이너스 1이다로부터 y1은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올 거야. x제곱 4py에다가 적용해보면 그때도 마찬가지 준선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 타원은 직교점의 자취의 방정식은 결국엔 이 원점, 이 원의 중심은 타원의 중심과 당연히 똑같이 맞아 떨어질 거고요. 평이동하면 어차피 다 같이 움직일 거니까 요놈의 중심은 타원의 중심과 같다. 중심을 공유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그런 원이 될 것이다. 그 원에서 원 위에 있는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리면 반드시 직교할 수 있게 된다. 까지 나옵니다. 자, 요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요거 정리했어. 했죠?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 마지막 쌍곡선이에요. 쌍곡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수업할 때 왜 이렇게 문제를 안 풀고 개념 수업만 하냐라고 하면 안 돼.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완벽한 개념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항상 무작정 막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개념 공부를 완벽하게 해 놓으면 애초에 스타트 자체가 달라져요. 문제를 푸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뭐 사실 어떤 선생님들은 나랑 생각이 다른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 수업은 항상 거의 그렇게 진행됩니다. 개념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뭐 문제는 최소한으로 해놓고 나서 그런 것들이 다 됐을 때 이제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실전으로. 우리가 그리고 딱 주말 한 번만 수업하는 거니까 더더욱 그런 수업 방식이 맞을 것 같다는 게 쌤의 생각이에요. 자, 쌍곡선 해볼게요. 쌍곡선. 우리 쌍곡선도 뭐 그리는 거 본의 아니게 내가 지금 다시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는 걸 좀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 쌍곡선도 뭐가 있죠? 중심이 있어요. 중심. 이렇게. 그러면 중심을 지나는 가상의 축 두 개를 그릴 거고 이 쌍곡선은 그리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했잖아.
어떤 개념 때문에? 점근선 때문에.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을 거야. 너희들 숙기가 없어가지고 대답 못하는 거라고 믿고, 얘가 점근선이 y는 a분의 bx하고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한 쌍, 두 개로 나올 거니까,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a만큼 b만큼 올라간 지점 끊고 우리가 박스를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얘기했었죠. 박스를 그려준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좌우로 볼록인 포물선 한번 그려보면 요 가운데 점, 이 세로의 가운데 점으로부터 점점 근접당하게, 점점 가까워지게, 그 다음에 점점 가까워지게 그리면 꽤나 정확한 작도가 완료가 된 거고요. 요놈의 방정식은 우리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제곱은 1인 경우를 쓴 거죠. 그래서 어떤 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이 쌍곡선은 는 1로 정리되냐, 는 마이너스 1로 정리되냐가 중요한 거야. A, B의 대소관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1이구나, 좌우로 볼록이구나. 그래서 주축의 길이가 2a이구나. 이렇게 매칭이 된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복습도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또다시 초점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초점이 있고요. 요 길이를 얘를 중심으로 하면서 부채꼴 만드시면 여기 초점에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를 반지름으로 하면서 중심으로 하면서 부채꼴 만드시면 초점에 떨어지겠죠. 그럼 얘도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여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에서 요 안쪽이라고 표현해볼게. 여기서 이 초점, 원 쪽의 초점을 향해서 빛을 쏘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가 반사돼서 오른쪽 초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얘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자, 봅시다. 얘는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증명 과정이 너무 많거든, 사실. 증명 과정이 좀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써먹을 수 있는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방법은 이거인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내가 여기서도 그런 접선을 그려볼게요. 네, 초록색을 써버렸네, 이거. 좀 박스 치우고. 에이씨. 색깔 선정을 잘하자. 접선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 점을 지나는 접선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 있을까, 얘들? 뭐 그려봤어. 접선을 그릴 수 있을까, 이거? 안 되죠. 이거 이따가 왜 접선은 이렇게 그릴 수 없는지도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이 초록색이 뭐야, 지금? 점근선이지, 점근선이지? 근데 이게 만약에 접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점근선을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기울기가 더 작으면서. 그럼 이게 초록색이 점근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왜? 이게 접선이 된다면 어딘가에 여기에 접점이 있다는 얘기고, 이 접점을 부딪히는 순간 다시 이렇게 멀어진다는 얘기야. 다시 아래쪽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지. 근데 초록색은 계속 올라갈 건데 이게 점근선이라며. 계속 여기에 가까워져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런 접선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접선의 개수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이거 괜히 진하게 들었네. 이런 얘기.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 일단. 자, 그리고 박스를 좀 지우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자, 임의의 점을 좀 잡을 거야. 이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고, 요 초점, 왼쪽 초점하고 오른쪽 초점을 연결을 해볼 겁니다. 연결을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볼 거예요. 괜찮지? 이것도 기본적인 행동 강령인 거니까 우리 쌍곡선 위에 점이 하나가 있으면, 위에 점이 나오면 두 개의 초점과 연결해보고 그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다라는 게 정의인 거잖아. 그 정의를 쓸 줄 알아야 되겠지. 그런 상황에서 잘 들어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각의 이등분선을 잡을 거야. 요 각의 이등분선을 잡을 건데 당연히
이 점을 지나는 각의 이등분선이겠죠. 여기 점에서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니까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위로 대충 눈대중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눈대중으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근데 지금 이 선이 접선인지는 모르는 거야. 접선인지는 모르는 거고 내가 조금 과장해서 버리면 여기가 폴선이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가지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또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딱 그렸어요.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각의 이등분 선상에 내가 이렇게 포물선과 쌍곡선과 또다시 부딪히는 점이 없다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임의의 점을 잡고서 자, 임의의 점을 잡을게요.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의 임의의 점을 잡고 얘랑 그림이 좀 복잡해요. 초점이랑 또다시 연결을 해볼 겁니다. 연결을 요렇게 연결을 해볼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따라와서 천천히 해볼게. 천천히. 자, 그런 상태에서 봐봐. 각이 있는 건인데 요거랑 길이가 똑같은 만큼 즉 얘를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하나 찍을 수가 있겠죠. 우리 요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길이가 같게끔 반대쪽으로 넘겨보시면 정확하게 대칭이동점을 찍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지금 또다시 합동이 되는 상황이겠지. 자, 근데 봐봐. 정의 손가락 할게요. 이 긴 거에서 짧은 거를 빼면 어쨌든 얘가 지금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 길이 빼기 이 길이는 지금 내가 그냥 2a라고 얘기할게요. 주축의 길이 2a가 되겠죠. 차가 정의에 의해서. 근데 내가 이 길이를 대칭이동을 통해서 넘겨놨으니까 여기서 요걸 뺀 거랑 똑같은 거고 결국엔 이만큼이 지금 2a가 되는 상황이야. 요만큼이 2a가 되는 상황입니다. 괜찮지? 영화 따라오지? 자, 근데 2a가 되는 상황인데 자, 만약에 이 이등분 선상에 임의의 점이 딱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보라색에서 이 보라색을 뺀 건 절대로 2a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증명할 거야. 그러면 이 임의의 점은 쌍곡선과 교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쌍곡선 위에 있다면 요거 빼기 요것도 2a가 되는데 얘 빼기 얘는 절대로 2a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또다시 대칭이동이에요. 자, 오른쪽 보라색 길이를 여기로부터 연결하시면 또다시 이거 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고 정확하게 직각삼각형 두 개 합동으로 째줄 수가 있겠죠. 내가 결국에 요거에서 얘를 뺀다라는 건 이거에서 요 놈을 뺀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다시 무슨 그림이 나와? 이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이. 지금 이 보라색과 이 짧은 보라색과 아까 내가 2a로 결정을 해놨던 이 주황색은 다시 삼각형을 이룰 수밖에 없고 이 보라색에서 이 보라색을 뺀 거는 2a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얘에서 얘를 뺀 거는 아이씨 작아야지 그렇지? 이게 어떻게 이건 내가 봐봐 이 긴 거 써볼게요. 이거 짧은 보라색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게 이 남은 게 이건데 이게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봐봐 정확하게 딱 같을 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렇지? 근데 이거 두 개의 합이 얘보다 조금이라도 길어야 우리가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정확하게 얘여도 안 되고 더 짧아도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길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같을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건 같을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보라색 긴 거에서 짧은 거를 빼면 2a가 나올 수 없어.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이 각의 이등분 선상에 임의의 점, 얘는 내가 임의로 잡은 거니까 다른 점을 잡아도 마찬가지야.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접점 빼고는 절대로 이 쌍곡선의 정의를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쌍곡선을 지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쌍곡선과 만나게 되는 점이 정확하게 이 접점이 유일하다는 얘기야. 그럼 직선과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접한다는 의미예요. 접한다. 아, 그래서 내가 스타트라고 했죠? 이미점 여기 잡고서 연결하고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더니 그 각의 이등분선은 반드시 요 놈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복잡하긴 해. 좀 복잡하긴 한데 옆에서 깔끔하게 결론만 한번 내볼게요. 결론만 우리가 얘가 쌍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박스는 조금만 생략해볼게. 우리가 이렇게 쌍곡선이 있다고 치면 내가 초점 두 개가 있고 원래 물리에서 배우는 건 이런 거야. 초점으로 먼 쪽에 초점을 향해서 쏜다면 이 점을 접점으로 하는 그 접선이 거울의 역할을 할 것이고, 얘가 반사돼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겠죠. 반사돼서 이 가까운 초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과학적인 성질이죠. 근데 수학에서는 어쨌든 각의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이각과 이각이 다 같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어떻게 나올까? 자, 너희들이 쓰임새는 이거예요. 이제 내가 행동 감령에 의해서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거잖아. 그리고 이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이 또다시 그려질 거잖아. 접선이. 이 접선은 요 삼각형의 요 각의 내각의 이등분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엔 수학에서 쓰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얘도 길이를 내가 여기를 L이라고 잡아볼게요. L이라고 잡아보고 여기를 K라고 잡아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미 정의에 의해서 L이 크다고 가정을 할게. L-K가 2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내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비례식 떠올라야 되겠죠? 비례식. 여기 이 접선 때문에 나눠진 여기 x절편이라고 부를까요? 이 길이와 요 길이의 b도 L 대 K다. 여기가 뭐 L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A, K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 이 넓이도 이 붙어있는 삼각형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지금 분할되어 있는 거죠. 이 붙어있는 넓이의 비도 A제곱 대 B제곱 아니지. A 대 B인 거죠. 높이를 지금 공명하고 윗변의 길이의 B가 A 대 B인 거니까 이렇게 쓰인다는 얘기야. 결론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사실 그래도 한 번쯤은 좀 공부해보는 게 우리 복습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얘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 요거까지 정리할 겁니다. 얘도 당연히 있을 거야. 근데 이 쌍곡선은 개념 자체가 좀 복잡해. 그래서 우리 이 직교점의 잡지를 하기 전에 애초에 이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개수가 항상 두 개가 아니야. 항상 두 개가 아니야. 무슨 개념 때문에 그럴까? 점근선 때문에 그래요. 점근선 때문에. 잘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점근선을 그냥 먼저 한번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박스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박스도 이렇게 그려볼 건데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쌍곡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 쌍곡선이 또다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건 항상 이 박스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박스 안쪽에서. 이런 데서 접선을 그려봅시다.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고 이 박스 안쪽에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서부터 접선을 어느 쪽으로 몇 개 그릴 수 있느냐가 이제 주요 관건인 거거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 내가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4개의 구역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축은 보지 말고 이 왼쪽 요만큼, 그 다음에 위에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축은 잠깐 지워볼까 우리? 어차피 축은 뭐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살짝만 지워볼게요. 살짝만. 이렇게 지금 4개의 구역이 있는 거죠. 연습을 좀 해볼게. 내가 만약에 임의의 점이 여기 있었어. 여기. 그럼 여기 이 쌍곡선을 향해서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상상 한번 해볼래. 상상. 몇 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4개. 4개일 것 같아? 4개일 것 같아. 다른 생각. 자,
이제부터 자,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 곡선이 좌우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주 기본적인 생각은 당연히 여기 이렇게 네 개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쪽으로는 접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쌍곡선 때문에. 이 쌍곡선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면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완만하면서 쌍곡선의 점근선을 뚫고 지나가는 형태의 접선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모순. 근데 이쪽으로는 접선이 불가능한 거고 요 아래쪽으로 여기로는 접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로도 접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노란색 기울기가 초록색 기울기보다 그림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더 가파른 상태니까 더 가파라지는 거는 가능하겠죠. 가파라지면서 접선이 되는 거는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요 오른쪽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잡아볼게. 여기서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x축보다 밑에 마찬가지 두 개예요. 마찬가지. 어디로 못 그릴까? 여기서 일로 못 그려. 이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절대값이 더 완만하면서 뚫고 지나가면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고 이쪽으로는 그릴 수 있을까? 이쪽으로는 안 돼? 돼요. 점근선이잖아. 여기에서 지금 얘보다 지금 우리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 그림이 여기가 언젠가 닿게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닿는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보다 우상방에서 접선을 그린다 보면 그 연장했을 때 반드시 이 직교하잖아. 직교. 내가 직교하면서 아래로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상황은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런 상황은. 지금 기울기의 절대값이 노란색이 더 커지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는 지금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여기로도 그릴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쪽으로도 좀 더 가깝게 그려줘야 너희들이 좀 체감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려줘야지. 여기서도 이쪽으로 접선을 그리다 보면 어쨌든 이 노란색과 초록색은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교차할 건데 근데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냐? 완만한 상태로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더 가파른 형태로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접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쪽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그리면 어떤 게 발생해요? 이 점근선 얘보다 완만한 상태로 발사되겠죠? 내가 만약에 접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까지 가는데 교차가 당연히 될 건데 더 완만하게 교차되는 형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점근선의 정의에 지금 모순이 발생하는 거지. 여기가 접점이라면 접점 부딪히고 다시 이렇게 좀 멀어지는 형태가 나올 텐데 근데 얘한테 어떻게 다가갑니까? 접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쪽으로 두 개, 이쪽에서는 아래쪽으로 두 개. 그럼 이제 대칭성에 의해서 이 아래쪽 삼각형 안쪽에 있으면 위로 두 개, 이쪽으로 두 개가 그려질 거고 이 왼쪽 삼각형 영역이 있으면 가까운 쪽으로 두 개가 그려질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네 개의 삼각형을 1, 2, 3, 4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1, 2, 3, 4 영역 안쪽에서 어떤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항상 두 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점근선 상의 점을 찍으면 만약에 점근선 상의 점을 찍으면 여기서는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오! 왜? 당연히 이쪽 안 되겠지. 지금 이쪽 안 되겠지. 점근선 상에서 어떻게 접선을 그려요? 지금 점근선이 점점 근접당하는 선이 접선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있다고 가정해봤자 모순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이 그림 이 점의 위치상 이쪽으로는 안 될 거고 요거 하나만 그려줄 거야. 요거 하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거를 다시 한번 예쁘게 좀 정리해 주겠지만 지금 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 사실 외울 거는 아니라는 얘기야.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항상 접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였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개고 경계선상에는 다 한 개밖에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근선 위의 점에서는 한 개밖에 그려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직교점의 좌치인데 이거 치면 안 됐었나? 여기까지 안 배울게요. 어차피 그림이 똑같은 거니까. 자, 직교점의 좌치인데 봅시다. 여기가 지금 x축이었던 상황인 거고 x축이었던 상황인 거고 우리가 y축 하나 그려봅시다. y축 그려보고 얘 지금 상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어떤 점에서 우리가 두 개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접선 그렸더니 접선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고요. 두 개 그릴 수 있는 점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까?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이 박스 안쪽에 구역이었으면은 되겠지? 여기였으면 그렇지? 그런 점들을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쪽 접선하고 이쪽 접선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두 개가 직교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여기다가 그리고 점을 찍고 나서 x1, y1이라고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x1 일단 이게 항상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진짜로 이렇게 직교한 두 개의 접선이 만들어지려면 이 직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하는가 그거를 찾자라는 얘기인 거야. 써보자. 우리 기울기 또다시 m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이용할 거니까 얘는 한번 불러봅시다. 이 기본형이 지금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라고 썼을 때 자 기울기 m인 거 누가 한번 해볼까요? 너희들 다 외운 사람이 없나요? y는 어떻게 써야 돼? mx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어서 위아래로 볼록인 쌍곡선이라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내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여기 마찬가지로 타원이랑 똑같이 n제곱을 쓴 다음에 플러스 1 좌우 블록이면 이렇게 긁어주는 거고 뭐 부호는 당연히 이거 따라가야 된다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어서 위아래로 블록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b제곱 m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또다시 똑같죠? 식 정리하는 건 마찬가지야. 여기 mx 넘기면 뭐 1으로 바꿔주고 y1 마이너스 mx1의 제곱은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그래서 조금만 더 암산 들어가 볼게요. x1제곱 마이너스 a제곱 x1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만큼의 m제곱이 될 거고 지금 이쪽으로 넘길 거니까 마이너스 2 x1 y1의 m 맞죠? 그 다음에 y1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y1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0이므로 여기서도 내가 이 두 개가 그려진다는 가정하에 했으니까 충족되는 상황에서 x1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분의 y1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할 것이고 그럼 얘를 곱해서 올린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되는 거니까 넘기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지금 플러스 a제곱 b제곱 건너오시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봐봐 삼국선이 애초에 지금 좌우로 볼록인 거는 A와 B의 대소관계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실제로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음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이게 음수인 상황이었다면 그 점 자체에서 애초에 접선 두 개가 그려질 수 없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실수값인 건데 좌표평면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게 음수가 될 수 없잖아. 애초에 여기서 모순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어떤 양수값으로 정의되는 그런 지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접선 두 개가 직교한다라는 걸 관찰할 수가 있을 거고 그 점들의 좌치를 그려보시면 또다시 원이 발생하죠. 원이 탄생합니다. 항상
타원하고 쌍곡선은 굉장히 꼴이 좀 다 유사하게 나오는 거지. 얘 아까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인 원이었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인 그런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위아래로 유도도 할 건데 그건 결론만 적어볼게.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꼴이었으면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나와요. 근데 이것까지 어떻게 기억할 거냐? 우리는 그냥 이거 두 개 한 방에 항상 만족하게끔 기억할 거면 절대값이다 라고 기억하는 게 편할 겁니다. 이제 뭐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그냥 분모끼리 뺀 다음에 양수로 바꿔준 게 그 원의 반지름이 될 거다. 반지름의 제곱이 될 거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걸로 좀 기억을 하시고 얘 스스로 한번 너희들이 유도해 보시고 이제 세 개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 또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공간도형으로 가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내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고 아직 다 한 건 아니야. 다 한 건 아닌데 오늘 더 하면 좀 너무 과포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좀 단락을 해볼게요.